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3개월마다 국내 주요 저축은행들 안정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들이 2분기 실적을 공개를 하였는데요. 저축은행들 2분기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안정성 지표를 체크하기 위해서 4가지 지표를 점검하겠습니다. 은행의 핵심은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체크하고요. 그리고 은행도 당연히 이익을 내야 되는 집단이죠. 2분기와 상반기 실적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점검하는 핵심 지표가 BIS 자기자본 비율하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여기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의 총 대출 대비해서 자기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요. 대출 대비 자기 자본이 많을수록 일부 대출에 부실이 생기더라도 은행이 예금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반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은 높을수록 안정적인데 일반적으로 8%는 넘어야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았는데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이런 대출은 부실 대출로 분류를 합니다. 부실 대출이 전체 대출의 몇 퍼센트 되느냐를 비율로 보여주는 지표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인데요. 이 비율을 8% 이하로 유지를 해야 은행이 안정적으로 대출을 관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1분기에 체크를 해보았던 10개 저축은행을 4가지 지표를 하나씩 적용하면서 2분기를 점검을 해볼 텐데요. 먼저 자산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자산이 많은 은행은 SBI 저축은행입니다. 파킹 통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이다뱅크로 친숙하실 텐데요. 2분기 자산은 약 15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1분기보다 2,500억 원 정도가 감소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산이 많은 OK저축은행은 1분기보다 2분기에 4천억 원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 자산은 14조 5천억 원인데요. SBI 저축은행을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 웰컴저축은행은 자산이 줄었고요. 페퍼저축은행은 자산이 3,50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은행도 보면 에큐온, 다올, 하나, 대신저축은행은 1분기 대비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상상인저축은행은 자산이 그래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들 자산을 보니까 10개 은행 중에서 늘어난 곳이 3개, 반면에 7개 은행은 자산이 줄어들었는데요. 저축은행에 맡겨둔 자금이나 대출이 다른 곳으로 계속 빠져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도 자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곳이 많았는데 이런 현상은 2분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반기 기준으로 SBI, OK, 한국투자, 웰컴저축은행은 흑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투자저축은행 2분기 실적은 적자였지만 상반기에는 그래도 흑자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페퍼저축은행은 2분기에도 적자가 나오면서 상반기 실적은 적자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가 조금 적은 은행들은 모두 2분기에 적자가 나왔는데요. 에큐온, 다올, 상상인, 하나, 대신저축은행은 2분기 실적도 모두 적자였습니다. 다만 하나저축은행 1분기에 벌어둔 실적 때문에 상반기는 7억 원으로 소규모 흑자를 실현했고요. 나머지 4개 은행들은 상반기 실적도 모두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 체크할 때 자산 규모가 적은 저축은행들은 예대 역마진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분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어떨지 지켜봐야겠지만 다수의 저축은행들이 역마진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면서 올해 실적이 적자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핵심 지표인 BIS 자기자본 비율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8% 이상 나와야 안정적인 겁니다. 자산 규모가 큰 5개 은행을 보니까 BIS 자기자본 비율이 기준점인 8% 이하로 내려온 곳은 없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을 모두 10% 이상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3월과 비교를 해보면 4개 은행은 자기자본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OK저축은행 0.2%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자기자본 비율이 11.9%이니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은행도 모두 자기자본 비율은 8% 넘어가고 있습니다. 5개 은행 모두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이고요. 특히 5개 은행 모두 지난 1분기보다 자기자본 비율을 늘렸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10개 은행 모두 자기 자본 비율은 10% 이상이었는데요. 일부 부실이 생기더라도 자기 자본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볼 지표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인데요. 이 지표는 8%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위 5개 은행 모두 8% 이하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안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OK저축은행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 은행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연체되는 대출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OK, 웰컴, 페퍼저축은행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7% 이상입니다. 작년에 OK저축은행이 거의 8%까지 갔다가 1분기와 2분기에는 약간씩 낮추고 있는데요. 웰컴이나 페퍼는 올해 들어서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은행은 대출 연체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을 보면 에큐온, 다올, 하나대신저축은행은 비율이 6%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상상인 저축은행입니다. 지난 1분기에 8.1%로 기준점을 살짝 넘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분기에는 2.6%가 상승하면서 여신 비율은 10.7%까지 높아졌습니다. 100건의 대출 중에서 11건이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인 저축은행은 고정이하 여신 비율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1분기에도 8.1%로 기준점을 넘겼었는데 2분기에 오히려 비율이 더 상승을 했죠. 그래서 10.7%까지 높아졌는데요. 그나마 자기 자본 비율이 11.7%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실 대출 문제를 다른 은행들보다 더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상상인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다음 3분기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감소하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10개 은행 외에도 금리가 높아서 파킹 통장으로 주로 활용하는 4개 은행들을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KB, NH, JT친해, 그리고 DB저축은행입니다. 4개 은행 모두 BIS 자기자본 비율이 10% 넘고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7% 미만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KB와 JT친해저축은행은 상반기에 적자가 나왔다는 게 약간 아쉽지만 4개 은행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통장을 파킹 통장으로 활용하신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 이내 금액이라면 꾸준하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은행들 3분기 실적은 11월 말일에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3개월 뒤인 12월 초에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